에스라인과 식스팩에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불량 헬스 리부트. 자,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밝고 건강한 이야기로 돌아온 쇼 불량 헬스의 최 실장입니다. 두 분도 안녕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저희 뭐 다 아시니까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옛날 얘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뭐 항상 그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하나. 우리 이제 그 과거에 인물 탐구, 제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생각을 하면 약간 그 인물 탐구를 재밌고 이제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그 팟캐스트 리부트를 한 다음에 첫 인물 탐구 기억나십니까? 인물 누구였는지? 몰라요. 이소룡이었습니다. 이소룡. 네, 브루스리였었어요. 네, 브루스리. 불멸의 스타, 별이 된 남자. 죽어서 별이 되고 싶지 않아요. 네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라고. 그럼요. 네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약간 그 이소룡하고 또 관련된 연계된 인물을 제가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소룡 해설수 쪽에 한번 좀 다뤄주면 안 되겠냐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 오 원장님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알죠. 서린문화사. 네네. 서린문화사라고. 서린문화사라고. 무술책이 엄청 많이 나오던 전문 출판사가 있는데, 사실 한국 걸 낸 게 아니고 외국 걸 그냥 무단으로 복제해서 낸 게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일본에서 나온 그 이제 무술 교본들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뭐 옛날에 우리 만화책으로 치면은 북두일관. 그렇죠. 공자광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이제 막 그 드래곤볼 같은 거 해적판으로 만든 거 같은 약간 그런 식으로. 생소한 그 반대쪽 넘기기. 네네네. 오른쪽 넘기기. 네. 근데 이제 이제 그 서린문화사에 이제 한참 나올 때는 별로 안 유명하셨어, 이분이. 이소룡이 유명했지. 그냥 그 많은 덕후들이 그냥 이소룡이 어렸을 때 무술을 배우셨던 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소룡만큼 더 유명해졌을 수도 있죠. 네. 자, 오늘 제가 딱 요 정도까지만 얘기해 드리면 이제 누군지 알 거예요. 저랑도 좀 관련이 있으신 분입니다. 네, 저랑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무술 잘 모르는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네네, 한번 맞춰보시죠. 연문? 맞습니다. 진짜? 사람들 자꾸 견자단 연문인 줄 아는데. 네네네. 아닙니다. 네. 견자단은 배우죠. 견자단은 이제 배우죠. 물론 영문은 잘하긴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 연문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퓰러하게 만들어줬던 사람이 견자단이죠. 맞아요. 아이콘으로 만들어. 저도 사실 영화 보고 알았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연문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또 하나는 견자단이 연문 시리즈부터 감정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연기가 늘었어요. 표정 연기나 이런 원래 액션 잘하셨던 뭐 그런 건 있는데 그 전까지 굉장히 어떤 그 이렇게 이 스타일리시하면서 되게 파괴적인 액션을 보여줬다면, 여기서부터는 뭔가 약간 이 감정 연기 깊어졌어. 깊은 약간 그 살도 뺐대요. 그거 하려고 또 일부러. 근데 실존 인물입니다. 진짜 나중에 견자단 해주세요. 에? 견자단. 그 영화 배우잖아요. 근데 견자단이 무술도 잘하지만 견자단이 무술한 거 보면 되게 내각권의 길을 가는. 처음에는 뭐 홍학권도 하고 뭐 그 덩치도 키웠다가 점점 이제 슬림해져 이제 경축권을 갔는데. 요건 약간 여담이긴 한데. 굉장히 유명한 무술가 집안의 자제고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무술 영재 앤드 엘리트 교육 받으면서 견자단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 걔가 일반 운동하는 것처럼 할 거 다 했어요. 중간에 웨이트법 보디빌더 몸 키웠다가 심지어 브레이크 댄스도 했어. MMA 빠져서 뭐 MMA도 하고 뭐 파쿠르 같은 것도 하고 막 다 하고 영마에 다 녹아들다가 근데 이제 생각이 유명해진 건 연문에서 빵 떴죠 이제. 맞아요. 저도 처음 견자단을 본 게. 그렇죠. 근데 이제 무술하는 사람도 견자단 옛날 영화 많이 봤거든요. 좀 어렸을 때 찍은 영춘권 거기도 나오고. 맞아요. 네. 양자경하고 같이 양자경이랑 나왔던 찍은 영춘권 영화가 있어요. 정말 젊었을 때. 네. 그래서 이 연문이라는 어떤 그 인물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약간 가상 인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요걸로 또 유명해진 게 어떻게 보면 영춘권이라는 무술, 제가 이제 수련을 하고 있는 현재도 수련을 하고 있는 요 무술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왜 저랑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원래 했었을 적에 제가 무술편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중국의 무술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격투기랑 붙어가지고 계속 져가지고 막 가루가 될 때까지 까이고 있는데, 어쨌건 하나의 뭐 이렇게 문화로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좀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예, 저도 이제 전통 무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가치가 있다고 이제 보는데, 안타깝게도 중국의 그 가치를 못 지켰어요. 중국이 못 지켰어. 예, 자기네들을 셀프 디스한. 가치를 무한한 대형만 때 한번 죽이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집집하고 우주 같은 거 만들면서 또 죽이고 병신치 진짜 많이. 여기 오늘 문화 대혁명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영춘권이라고 하는 무술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현존하는 중국의 무술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뭔가 이렇게 그것처럼 엄청 옛날에 만들어진 무술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윗때부터는 어떤 시드가 있었겠지만, 전해지 나와 있겠지만은, 이렇게 딱 정립이 됐던 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멀리 가봐야 한 18세기 정도?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영춘권이라는 무술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권법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명확합니다. 짧은 무술은 있어요. 족보가 명확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연문파 영춘권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 그 불산 있잖아요. 그 불산이란 지역에 원래 그 복건성 쪽에 있는 지역에서 원래 있던 무술인데 거기는 아직은 이제 이 연문하고 상관이 없는 원래 영춘권의 뿌리가 되는 그 계파들이 아직 있어요. 거기랑은 약간 별개라고 볼 수가 있죠. 영화 보면 불산 영춘권이 나와요. 네. 기독교에 맞아요. 예. 이제 천주교와 약간 기독교가 약간 그런 적인데 적어도 이제 연문파 영춘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리니지를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위에 연문노사가 나와요. 연문노사가 나와요. 이 양반이 어떻게 보면은 홍콩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쫙 퍼졌어요. 그래서 요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배우 견자단이 나왔던 연문 말고. 네. 왕가희 감독이 감독했던 일대종사라는 있어요. 그런 영화도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영춘권은 무슨 팔국권처럼 네,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인격필사의 원법처럼 나오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연문노사는 중흥조죠. 원래 있던 무술을 되게 이렇게 팡팡 퍼뜨린 약간 그런 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얽혔던 그런 얘기도 이따 좀 약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이름은 원래는 연문은 아닙니다. 원래 본명은 엽계문이에요. 가운데 계자가 들어가요. 네, 그리고 19세기 때 청나라 때 태어나신 분이에요.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네, 국적이 3번 바뀌었어요. 네. 청나라에서 중화민국이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홍콩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오래 사셨고요. 얘기해주세요. 왜 장수를 하셨는지 모든 말씀을 드릴게요. 영춘권은 내각권이 맞아. 청나라 광동 그때는 광동성이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복건성입니다. 근데 뭐 광동 복건이 그냥 뭐 이게 붙어 있어요, 그냥. 그리고 홍콩에서도 안 멀어요. 홍콩으로 넘어온 이유가 진짜 이렇게 넘어오면 그냥 홍콩이에요. 뭐 바로 위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893년 10월 1일 날 청나라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사망은 정확히 말해 영국령 홍콩 구룡반도 몽콕에서 돌아가셨어요. 홍콩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제 몽콕 아실 거예요. 아시고 배우자도 있으셨고요. 영화 보면 배우자 나오죠. 그분의 성함이 장영성이라는 이제 배우자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평생 동안 아내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첩이 있으셨습니다. 네, 여자 좋아하셨어요. 여자 좋아하셨고요. 자녀도 뭐 이렇게 딸 2명, 아들 3. 자복하셨습니다. 내각권. 자, 이분이 재밌는 거 이제 그 영화하고 조금씩 비교를 하면서 좀 약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영춘권이라는 권법 자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 권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약간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크게 분리를 하면은 전투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비무를 하기 위한, 대련을 하기 위한, 지금은 좀 의미가 없지만, 그런 무술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셀프 디펜스. 위기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호신술. 그럼 우리가 무술을 2개를 놓고 봤을 때, 치고받고 싸우고 전투를 하기 위한 무술이다라고 하면 이 무술을 배우는 사람들의 계층은 누구였을까요? 군인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건 약간 뭐 그냥 평범한 그냥 그럼 공권력
될 수도 있고 네. 무슨 아니면 공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몸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쓰는 사람들. 자, 근데 호신술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통? 있는 사람들. 지켜야 그렇죠. 게 있어요. 가진 걸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위기로부터. 영춘권이 아주 대표적인 호신술이에요. 셀프 디펜스. 그래서 영춘권은 연문노사가 홍콩으로 건너와서 팍 퍼뜨리기 전까지는 거의 일자전승돼서 내려오던. 그러니까 거의 일자전승까지는 아니지만 제자를 그렇게 막 많이 받아들이는 한 2명, 많아봐야 뭐 3명 요 정도. 네, 많이 했던 그 유명한 권법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색을 결정짓는. 네, 그래서 이 영춘권이라는 권법 자체는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소야권. 소야권. 소야 이게 뭐냐? 혹시 옛날에 성룡 나왔던 영화 중에 용소야라고 아세요? 용소야 있죠. 영화 보시죠. 네. 네네네. 성룡이 약간 부잣집 막내 도련님인데 약간 망나니처럼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그 용은 그냥 성룡의 어떤 용이고 소야가 뭐냐면 그 약간 뭐라고 그래? 도련님? 부잣집 도련님. 작은 도목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약간 소야권. 아 도련님들 해드리는 그런 모습. 네네. 그래서 영춘권이 좀 약간 묘해요. 이게 이 묘한 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중국 권법을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권 남권으로 나누는데 남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권의 대표적인 특징이 많은 사람들이 손 쓰는 거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합을 질러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몸을 이렇게 좀 그 북파권법 태극권이나 뭐 약간 이런 거 뭐 형이권이나 이런 것들은 양생의 개념이 좀 들어가요. 몸을 보양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개념이 좀 약간 들어가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공이라든지 기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북파권법의 특징이에요. 내각권이. 네. 근데 이 남쪽 권법 같은 경우에는 이 날씨가 덥잖아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몸의 구조. 호흡으로다가 해가지고 우리 이제 되게 무거운 거 드는 때 같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다가 몸을 이렇게 딱 어떤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쪽으로 가요. 구조 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에 그치질 않고 기합을 빡빡 질러요. 힘쓰려고. 네. 그래서 우리가 남쪽 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옛날에 한번 제가 한번 했던 게 그 공수도. 가라데 같은 경우도 할 때 소리 빡빡 지르죠. 공수도의 영향을 받아 태권도도 역시 기합 지르죠. 기합을 지른다는 게 약간 그런 쪽이에요. 기합을 지르는 이유는 몸 자체를 갖다가 팍 하고 파워슈트를 만들기 위한, 호흡을 극대화하기 위한. 근데 이건 어떻게 몸을 단련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근데 부잣집 도련님들이 몸을 단련하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안 땀도 안 흘리지. 네. 걔네들. 영춘권이 거의 유일하게 난파권법 중에 기합을 지르지 않는 권법입니다. 네. 남파 권법이라면 남쪽으로 네, 남쪽. 퍼진 네. 권법 중에 네, 더운 지방에 중국의 더운 지방에서 하는 권법. 그리고 막 이 호흡으로다 몸을 단련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안 해요. 근력 단련도 없어. 네. 뭐 순간적인 강한힘에 대해서 조금 네. 그래서 방법론만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권법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품새라고 하죠, 태권도. 중국 무술에서는 이제 투로라고 하는데 이게 써머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호흡 뭐 필요 기합 안 지르고 그냥 이렇게 투로만 천천히 잘 따라 해도 어느 정도 몸의 구조가 좀 약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다가 굉장히 영리하게 잘 만들어진 무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피아노의 그 체르니처럼 네. 어떤 폼이 네. 나와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외울 게 거의 없어요. 외울 것도 네. 투로도 3개밖에 없어요. 태권도도 되게 많잖아요.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고려 뭐 금강 되게 많은데 이거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연문 영화 보면은 나무에다 대고 탁탁탁 치는 거 있잖아요. 목인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춘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남쪽 권법에서 다 쓰는데 목인장을 만든 형태가 가장 심플하게 나와 있는 게 영춘권에서 써요. 쉽게 말하면은 부잣집 애들 몸쓰게만 하는데 복잡한 거 안 만든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계속 따라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를 수 있게끔 길을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제일 들어서 도련님들이 권법해서 얼마나 잘하겠냐면 전선이 끊겨야 되는데 내려온 것도 그렇고 고수가 계속 나왔어.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뭔가 약간 이 자본의 힘이 아닌가. 자, 이게 왜 자본의 힘이냐면은. 그쵸. 도련님들 사이에서. 네. 이게 이제 연문노사도 보면은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탄 보셨죠?
특별한 직업이 없어요. 근데 되게 큰 집에 삽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친구였던 임달화가 와서 공장 만든다고 그랬더니 신문지에다 돈을 뭉칠 써서 주죠. 그러면서 빨리 안 갚아도 돼.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되게 잘 사는. 담배 많이 피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영화를 만들면서 쉽게 말하면은 중국 애들도, 중국 사람들도 이게 약간 어벤져스처럼 뭔가 히어로의 계보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전통적으로다가 옛날부터 드라마 많이 만들고 영화 많이 만들었던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 행사했던 사람들. 황비용과 방세호. 방세호.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줘, 드라마 되게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타겟으로 돌던 게 뭐냐, 곽원갑. 정무체육회라는 거 만들어서 민족의식을. 우리나라를 치면은 무술로 약간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했던 것 같은 약간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뭔가 약간 이런데 이 연문이라는 인물 자체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퍼스널한 사람이에요. 자기 수련하는 거 좋아하고 칠량이지. 집 부자고. 보통 그 좋은 가문의 애들이 네. 서양에선 레슬링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잘 사는 애들끼리의 어떤 수련 방법 아니면 그렇죠. 거기서 내려왔다. 그렇죠. 레슬링이 그랬듯이 이건희도 레슬링 잘했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이 연문도사 위에 스승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웃긴 건 뭐냐면은 요새로 치면은 대형 병원 원장님 아니면 제약회사 CEO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문노사 이전에는 영춘권에 전업사범이 없었어요. 예. 다 대대로 그냥 네. 전승만 해서. 아쉬운 거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탁 했던 약간 뭐 그런 무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또 하나 반전이 있어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분은 그냥 홍콩에서 그냥 있는 무술 되게 잘하지만 그냥 지역에서 그냥 사는 약간 그런 근대 홍콩을 살았던 그런 분 같잖아요. 이분이 4년제 대학 나오셨어요. 심지어는 16살, 17살 때쯤 해가지고 홍콩으로 유학 갔습니다. 어디 나왔냐면은 세인트 스티븐 대학이라고 거기 입학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영국 사람들이나 네. 영국령 홍콩이었으니까 영국 사람들 아니면은 되게 돈 많은 중국 사람들. 영문학 학사십니다. 영어 잘하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재밌는 게 뭐냐면 다시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요. 중국으로 넘어온 다음에 20대 중반부터 뭐를 하냐면은 경찰 일을 해요. 경찰 일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결정적으로 다 이분이 홍콩으로 넘어온 계기가 돼요. 되죠. 왜냐하면 이분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장개석의 국민당이 중국을 먹고 있었을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국민당 산하에서 지역 유지들한테 약간 명예직으로 준 약간 실제로다가 순찰 돌면서 경찰 노릇했던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집이 그렇게 부자인데 무슨 경찰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명예 경찰 같은 약간 그런 거였었어요. 네, 국민당 산하에 경찰 고문 비슷한 네. 느낌의 경찰 간부 같은 약간 고문 네. 같은. 앤드 여기에 무술가였습니다. 그리고 지주였어요. 부르주아였어요. 자, 그 다음에 국공내전이 벌어집니다. 중국의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장개석이 대만으로 도망가고 그쵸. 중국이 공산화가 돼버립니다. 공산화된 중국에서 네. 뭐 하나 이 유리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국민당 산하에서 경찰했죠. 그 다음에 돈도 많죠. 부르주아였죠. 지주였어요. 거기에 무술가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도제식 뭐 이것 때문에 계급 투쟁이나 계급 평등해야 된다는 공산주의 안 맞는 것이 그때 문화대혁명 이전에 이 사람들 다 때려잡았거든요. 네. 이 중국 본토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 보면은 일본군들한테 이렇게 막 쫓겨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일본군 본 적도 없어요. 이분 일본 사람들하고 싸운 적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홍콩으로 넘어오세요. 넘어오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 보면은 되게 막 트럭에 몰래 타가지고선 아내랑 아들 데리고 석끼리 오잖아요. 아니면 혼자 넘어와요. 혼자 오세요. 뺐어. 네. 혼자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거는 연문노사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약간 이런 거 있었는데 국민당 산하에서 이제 본인 주장에 따르면은 국민당 내에 약간 극우 조직이 있었어요. 남의사라는 이제 그 극우 조직이 있었는데 요게 약간 이제 장개석한테 충성하는 그거 있었는데 뭐 그것도 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홍콩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가까운 지인들이나 아니면은 제자들은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그런 성향이 아니지. 네, 그런 성향은 이제 아니었을 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홍콩으로 넘어오셔가지고요.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왜냐면은 뭐 평생 운동 같은 거 하고 뭐 평생 영춘권 이런 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문학 전공하긴 했지만 이분이 뭐 사업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집이 부자였던 분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또 약간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 나왔던 뭐 황비용이라든지 방세욱이라든지 뭐 곽원갑 이런 이제 중국 쪽 어떻게 보면 민족 히어로들은 차 마십니다. 차 마시죠. 이분은 영화 보셨죠? 커피. 담배 핍니다. 담배 피고. 그리고 자기 찾아온 손님한테 권해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죠. 오히려 찾아온 손님이 안 펴요. 안 펴. 맛있게 담배 한 대 다 핍니다. 그래서 그리고선 담배 한 대 피고선 우리 정서를 담배 한 대 피고 합시다. 뭐 싸우기 전에 뭐 요런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담배가 아닙니다. 아편이죠. 아편이야. 내가 내가 한 것도 이것 때문에. 네. 그랬구나. 아편이었어요. 아편을 일찍 시작하셨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이거 아시겠지만 연문 그 영화는 홍콩 자본으로 만들어진 영화 아닙니다. 그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졌는데 주인공이 아편 전쟁 때문에 망해서 지금도 중국의 그 마약 정책은 굉장히 강력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픈 적이죠. 네, 근데 차이니스 히어로가 아편 핑계 안 맞는 거예요. 그 담배로 바꿨어요. 그래서 담배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후학을 양성하고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도장을 하고 거기서 보면 혹은 영화에서 보면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쵸. 어렵게 하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당시에 국민당 산하에서 아편은요 반합법이었었어요. 딱 뭐냐면 딱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지금 약간 그 대마를 다루는 것처럼 그냥 피는 거는 죄가 아닌데 돈 받고 거래하는 건 불법이야. 뭐 약간 요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영국령 홍콩에서는 아편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별명이 뭐냐면은 그 시장 무슨 시장? 음성적으로 하는 그 암시장. 암시장 죽돌이. 마약이 거래되는 암시장에 죽돌이였었어요. 아편이 비쌌기 때문에. 몸에는 자신 있었나 보다. 암시장에서 죽돌이야. 네, 아편이 비쌌기 때문에 이제 아편 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자들을 이때부터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보면은 영화 보면은 홍콩에 가난한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배우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분은 아편값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굉장히 고액의 레슨비를 받으셔야 됐던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연문파 영춘권의 양상 계열 영춘권을 이제 배워서 계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양상이라는 분이 연문노사가 처음으로 홍콩으로 건너와서 걷어들인 제자예요. 양상노사라는 양반, 저희가 그 대제자죠. 대사형인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양상이란 분이 영춘권의 어떤 그런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는 분이었었어요. 전업사범은 아니었고 돈이 엄청 많으셨던 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백종원 같은 분이었어요. 백종원 씨 같은 분이었었습니다. 외식업계의 큰손. 그래서 막 구룡반도에 용머리 달려있는 막 선상 레스토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막 가지고 있고, 그 견자단 말고 황추생이라는 배우가 했었던 거기 보면은 그거 너무 영화 좋았는데 안 떴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거기 나오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약간 연문노사 모습이랑 좀 약간 비슷해요. 네, 거기 보면 본청 놔두고 다른 여자도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도사라고 불러요? 네? 도사가 아니고 이게 중국에서는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시엔성이라고 하는데 선생은 영어로 치면은 미스터 미스터 오 뭐 약간 이런 거고 노사라고 노사 연문노사. 그거 이제 노사라고. 우리가 그냥 선생님 하는 약간 노사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하는 약간 그런 거는 노사라고 불러요. 사실은 저도 연문파 영춘권을 계승하기 때문에 사실은 연문노사라고 해야 돼요. 그냥 제가 여기서 그냥 방송하느냐고 그냥 연문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영화 캐릭터를 그냥 부르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양상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종국일전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면 나와요. 자동차가 와요. 되게 클래시컬한 롤스로이스가 와가지고 기사가 내려서 딱 데리고 거기 타고 가요. 양상노사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도장에 안 나오셨어요. 불렀어. 요새로 치면 홈트레이닝 하셨습니다. 네. 그 이후로도 걷어들인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부잣집 자제들이었었어요. 뭐 소개로 갔겠죠. 소개로 이제 간 거죠. 자, 여기에 뭐 일례로다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중국 무술계에 불문율이 뭐냐면은 외국 사람을 받지 않아요. 외국인에게 쿵푸를 가르쳐주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었어요. 이 불문율을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이소룡이 미국 가서 깼다 뭐 이런데 아니요. 이거 처음으로 깨신 분이 연문이에요. 연문노사예요. 왜냐하면 이소룡이 어렸을 때 딱 왔었을 때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반대했어요. 쟤 혼혈한데. 정통 중국인 아닌데. 지금 이제 그 뭐죠? 호주랑 오세아니아 쪽 있잖아요. 오세아니아 대륙 쪽에 어떻게 보면 영춘권의 대부가 윌리엄 청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브루스리하고 꼬마 때부터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청이라는 분이 이소룡 손잡고 거 보면 아버지의 무슨 뭐 이렇게 그 보면 아버지가 뭐 데려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친구가 데려온 거예요. 윌리엄 청이. 데려왔는데 애가 딱 보니까 잘생긴 거야. 잘생긴 거야? 그때 당시에 1950년대 홍콩에서 있는 애 얼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소룡 그때 어렸을 때 잘생겼잖아요. 네, 잘생겼는데 이게 왜 잘생겼냐면은 브루스 이소룡의 외할아버지 있잖아요. 순수한 독일인입니다. 백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중국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소룡의 어머니는 그 독일인 하프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 피가 섞인 분이랑 했는데 이소룡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연문노사 딱 봤는데 얘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옆에서는 막 다른 사형들이 중국인 아닌데 피가 외국인 피가 섞여 왜 받냐고 막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받았어요. 왜 받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송강호 같은 배우였어요. 네. 원래는 경극 배우였는데 원로 영화 배우였었어요. 딱 보니까 아버지가 TV랑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돈 많겠는데? 받은 거야. 철저한 뭔가. 네. 자본주의. 네, 생각보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되게 이렇게 탁 인상 쓰면서 고뇌하고 이런 분은 아니었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묘하게 그 제자들한테 야 길에서 한번 싸워봐 이러면서 등도 떠밀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영춘권 알려야 돼. 야 배웠으면 그거 맞아요. 배웠으면 써먹어야지라고 했는데 제자들 이렇게 나가서 다른 문파랑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소문 돌 거 아닙니까? 그때 신문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았으니까. 영춘권의 연문 제자 누구랑 어느 파이 누구랑 싸웠는데 이 제자가 이겼다. 홍보되는 거예요. 네. 은근히 그런 바이럴 마케팅도 그렇죠. 노렸었고. 그래서 뭐 요런 것 때문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속에 나오는 이제 연문노사와 실제 연문노사는 요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1972년 12월 2일에 이제 사망하셨는데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81세, 그다음에 이제 약간 약간 세계 나이로는 이제 79세. 그런데 아편 피셨던 분이 80세가 넘게 사셨어요. 아편을 60년 넘게 피신 거예요. 네. 장복하셨네. 네. 아편을 60년 넘게 핀 사람이 장수서였으면서 자녀도 많이 보고 싸움도 잘했어. 그쵸. 지금 그게 영춘 연문사 생긴 거 보면 한 대 치면 쓰러지게 생겼거든. 네. 그럼 암시장 죽돌이 하는 것 자체 이상. 그 시절 암시장은 그냥 이 엄한 사람 가면 칼 맞고 다 뺏기는 그런 그렇죠. 암시장인데 엄청 살벌했죠. 죽돌이로 있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렇죠. 그런 죽돌이로 있던 분이 백종원 같은 분 사고가 된 것도 이상하잖아. 심지어는 그때 홍콩에서 있잖아요. 가장 유명했던 새는 역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홍가권이었었어요. 영춘권은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었어요. 그분은 뭘 보고 그걸 돈 주고 했을까 하면 확실히 남다른 게 있었어. 생각도 이상하지만. 그리고 옛날부터 약간 저 엘리트 체육이야. 아니면 그쵸? 그 유명한 자제들이 저런 거 했었대 하면 수요층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약간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력이 되게 생각보다 높으세요. 영문학 학사고 이제 홍콩에서 부유층들이 다니는 대학을 나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상류층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평생 동안 무술만 하시면서 잘 모르고 약간 그런 분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대화를 나누는 어떤 이런 지식이나 스킬이 좀 달랐을 거예요. 황추생 그 영화 보면 단문하는 게 나와. 한시로 그것도.
되게 옛날에 진짜 저랬을까 하면서 뭔가 운치 있게 나고 너무 잘 표현했어. 그렇죠. 실제로는 영어로 하셨을 겁니다. 영어로 할 네, 섹스피어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류층들 특히나 돈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요새로 치면 저기죠. VVIP 영업을 이제 한 거예요. 잘하셨지. 부잣집 뭔가 급이 됐던 거. 네, 제 생각에는 그게 어떤 무술 실력도 무술 실력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이분의 어떤 교육 수준하고 좀 약간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약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약간 제가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은 연문호사 동영상이 있어요. 그 목인장을 연무하는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이거 노인네가 뭐 이러는데 저처럼 수련하신 분들이 보잖아요. 지금도 영춘권 수련하는 사람들 다 동의할 거예요. 목인장을 정말 정석으로 빈틈없이 쳐요. 딱딱딱 치는데 정말 끝내줬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죽기 4일 전에 촬영한 거였어요. 사망하기 4일 전에. 근데 전혀 4일 후에 사망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었어요. 사고사가 아니신데도. 네. 근데 그때 이미 암이었었어요. 그때. 그러셨구나. 바싹 말랐어요. 그 암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장 쪽이셨나? 네. 인후암. 인후암. 역시 아픈 때문에 견디긴 했지만. 네. 인후암. 그 음식물 자체 넘기는 게 힘드시니까 마를 수밖에 없었겠죠. 바싹 말라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뼈밖에 없는 노인이 탁탁탁 치는데 보고 있잖아요. 기가 막혀요. 야, 저걸 평생 동안 얼마나 쳤으면 저렇게 죽기 4일 전에 찍었는데 저런 움직임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보는 눈이 있으면 이제 그거 좀 약간 보이죠. 저처럼 영춘권을 직접 수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렇구나.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연문노사에 대한 어떤 얘기는 약간 의외였던 그런 분들도 좀 면이 좀 약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어떤 전설을 딱 마주했었을 적에 그분들이 남긴 어떤 일화라든지 아니면 영화로 만들어진 이런 거에 좀 약간 열광을 하는데 현실은 좀 약간 굉장히 현실이니까. 현실적인데 실제 이분의 현실적인 모습은 약간 이랬습니다. 근데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삶을 뭐 이렇게 사셨을 수도 있지만은 뭔가 약간 모험 속으로 뛰어든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뛰어들어서 일기토를 한다든지 영화처럼 그런 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일본 군들이랑 전 일본군 본 적도 없어요. 이분은. 이분은 국공내전이랑 관련이 있는 분이지 세계 2차 대전 이런 거랑은 이 정도면 너무 역사 왜곡 아니야? 네네네. 중국 맛이 거잖아. 중국 맛이 네네네. 국뽕을 담았기 때문에. 근데 영화 자체는 뭐 굉장히 영화로선 재밌게 만든 영화고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영춘권이라는 권법 자체가 호신술로 만들어진 권법이기 때문에 액션 시퀀스가 심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발차기나 이런 시원시원한 게 없고 손 위주의 권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었어. 근데 견자단이 잘 살린 견자단이 잘 살린 것 같아. 그쵸. 굉장히. 그리고 이제 그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할 줄 몰랐습니다. 견자단이. 근데 연문노사의 아들이죠. 엽준노사가 생존에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유전자의 신비. 노인이시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받았는데 엽준노사가 그렇게 탐을 냈다고 합니다. 6개월 가르쳤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런 얘기하면 참 원장님 되게 좋아.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안 졸고 눈이 반짝반짝. 현대 사회인들이 해야 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프로 세계반 해갖고 아편도 이기면서 자녀도 보면서 오래 살다니 얼마나 합리적이야. 그렇지. 몸 단련도 안 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그 영춘권 레슨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연락 주세요. 공짜 레슨 아닙니다. 네, 공짜는 아닙니다. 전통 방식을 따라서 1시간에 금 한 덩입니다. 금기 하나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자일 필요는 없어요. 네. 부자는 환영이지만 부자일 필요는 없어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